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흔히 이런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죠.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건 정설이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요즘 이 사람 저 사람들 이 국민들 입에서 특정 정치인을 딱 겨냥해서 XXX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딱 나오면 XXX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반응을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시는 그렇게 듣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분 보고 저 사람은 참 오래 살겠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래 산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운동도 안 해도 오래 살 수 있고 약 안 먹어도 오래 살 수 있는 것. 욕을 먹고 오래 살 수 있다면 그 욕 누구라도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지금 현재 욕을 좀 많이 먹는 분이 한 사람 있죠? 예, 있습니다. 이재명이죠. 욕을 많이 먹고 있죠. 무슨 욕을 먹는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욕도 그렇게 센 욕을 먹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오래 살 것 같아요. 장수할 것 같은데 사실이 장수할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욕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이 가결까지 이르기까지 3번의 결정적 순간들이 있었다고 문화일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 불체포 포기를 갖다가 언제 했느냐. 이재명이가 6월 19일 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표로서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포기하겠다. 아주 깨끗하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교섭단체 연설이란 건 자기가 1구 이혐인이면 2부 지자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거기에서 한번 얘기한 건 지켜져야 되는 데가 바로 그것입니다. 1구 이혐이면 한 입으로 2번 얘기하면은 2부 지자다. 아버지가 둘이다라는 그런 전해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구 이혐이면 2부 지자다.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불체포 포기를 하겠다 하고 6월 19일 이 국회에서 소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1일 취임 1주년을 선언하면서 뜬금없이 단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이재명 체포안 가결이 왜 됐는가 하는 결정적 순간들이 3번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체포 포기를 선언한 것 6월 19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두 번째 단식 승부수를 8월 31일 대표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딱 한 방 매겼습니다. 나는 단식을 무기한합니다. 하면서 명분 없는 단식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녹색병원에서 셀프 부계를 호소했습니다. 이 9월 20일 페북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페북 메시지 내용을 보면 단호함이 스며 있고 욕망이 스며 있고 모든 게 다 스며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정신으로 단식을 20여일 했다는 분이 이 제정신으로 이걸 어떻게 썼을까? 이것이 언론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정도로 그럼 멀쩡하네? 이 정도 쓸 정도면 멀쩡하네? 이야, 초인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정도 되려면 이라고 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의해서 가결이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탄핵된 거하고 비슷합니다. 국회에서 탄핵된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탄핵이 됐는데도 탄핵에 저항하는 이재명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는데도 말이죠. 민주당 지도부하고 친명계가 부결을 위해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지도부.
친명계, 정청래 지도부하고, 정청래가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지금 지도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재명계가 아주 부결을 위해서 총력전을 벌였지만은 반란표를 막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세 가지 순간 중에 한순간만이라도 발생을 안 했다면은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세 순간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갖다가 이재명 체포한 가결을 할 때 세 번의 결정적 순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재명 체포 가결의 결정적 순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감지하고 벌인 단식 승부수 하나, 쉽게 얘기하면 단식. 바로 그 전 3개월 전에 지난 6월 달에 했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단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68석의 대표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선언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 다음에 취임 1주년 딱 됐을 때 8월 31일 날 검찰의 체포영장이 4일에 온다는 그 청구가 왔었습니다. 9월 4일에 소환이다. 이렇게 소환. 그러니까 바로 그냥 8월 31일 날 승부수를 또 벌였습니다. 단식을 하겠다.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인데 단식하겠다 하면서 그냥 단식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황급한 단식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포동의안 이 녹색 병원인가 뭐 황색 병원인가 모르지만 그 병원에 가가지고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글을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페이스북에다가 지령을 내렸습니다. 당대표 지령. 그게 뭐냐.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그 순간입니다. 이 세 순간 중에 한 개라도 없었으면 가결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세 순간에 다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결을 시켰다는 게 민주당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개만 하지 않았어도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딸들하고 민주당 정청래를 비롯한 지도부들은 말이죠. 그들에게는 반란표고 국민들 보기에는 정론표라고 합니다. 이 반란표 30명이 약 30명 된다고 그러고 이상민 의원은 40명 된다고 그러는데 뭐 한 30명이라고 치고 이걸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난립니다. 개딸들 이재명이네 마을이니 뭐니 하는 이재명과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웃었다고 말이죠. 사이코스럽다. 사이코라고까지 내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봐주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이재명은 한국의 자기 국가에 비애를 주고 있는 사람같이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저런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됐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쩌다 저런 국회의원을 우리가 보게 됐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아니 정치 수사 이 말부터 틀렸죠. 이분은 정치가 아니고 부패 비리 혐의. 그 말부터 첫 마디부터가 자기를 이렇게 색칠한 겁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결국 검찰의 무도함을 못 밝혔죠. 그리고 느닷없이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달에는 말이죠.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웃음을 자아내는 코미디 쇼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31일 취임 1주년 맞아가지고 기자회견했는데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소환 체포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리던 바로 그 시절에 바로 딱 적기에 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9월 1일 날 진중권 교수가 딱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단식, 갑작스러운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앵커의 질문에 진중권 교수는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꼼수 단식입니다 하고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꼼수 단식.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꼼수 단식입니다 하고 이 단식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때 또 김종인 씨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이재명 단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이 전혀 없다. 이 얘기를 딱 꺼냈습니다. 이 두 마디가 이재명의 단식 성격을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들 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 두 사람 말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시 이재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흔히 잘 쓰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면서 쓴 그것을 쫙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사직생! 사직생의 가교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누가 고지 듣는 국민이 있을까요? 겠다라고 일부 극소수 일부 의원들 빼놓고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막 웃었습니다. 웃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쇼를 해라 쇼.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오히려 그냥 바둥거렸지 헌정 질서를 파괴를 했다고 믿는 국민은요 겠다라고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 외에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데 대해서는 더더욱이 아니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는 이재명이지 왜 엉뚱하게 1차 민주주의를 지켜나온 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하느냐. 그리고 거꾸로 막 웃어댑니다. 이게 뭘까요? 조롱당하는 거죠. 국민들은 이재명을 조롱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더더욱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바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은 바로 이재명이 쥐잡듯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결표를 잡아라. 우리 당에서 부결표를 잡아라. 아주 그냥 형편없는 몽둥이를 들고 지금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별별 일을 다 하고 있죠. 투표 용지가 인증샷 가지고 또 놀질 않나. 뭐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인증샷을 딱 해가지고 사진까지 올리질 않나. 이게 지금 돈 라인에 돌아다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결백한 자는 이렇게 인증사실 해라. 이렇게 인증샷 안 하는 사람들은 가만 안 놔두겠다. 공천은 고사하고 다음번에 개딸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당선 못되게 낙선운동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또 이 명분이 약한 단식 돌입에 대해서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것은 모든 언론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왜? 단식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출구 전략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구 전략이 없다는 말은 이 파부침주라고 그러죠. 파부침주. 밥지을 솥을 깨뜨려 버리고 밥지을 솥을 깨뜨려 버렸다. 돌아갈 때는 돌아갈 배를 갖다가 가라앉혀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뭐 밥도 지을 게 없고 배를 타고 돌아갈 길도 없으니 갈 길이 없어 출구 전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진리라는 거죠. 예. 결정적 순간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에 따른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이재명이 남긴 SNS 글입니다. 녹색병원에서 작성했다는 결정적인 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재명이가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몰았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장문의 애끓는 호소문과 더불어서 강경한 대여 투쟁을 하겠다는 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단식이 사실상 동의안 부결을 위한 방탄 단식임을 인정하는 역효과를 내므로써 그는 결국 민주당에서 안 돼, 이건 못 쓰겠다, 이자는 못 쓰겠다 해서 결연한 의지로 가결, 체포동의, 잡아가시오, 검찰이 잡아가시오 이 사람 해서 잡아가라는 명령이 국회에서 떨어졌습니다. 곧 탄핵이 된 셈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내전밖에 못하는데 이 내전에서 승리를 한다? 지금 숫자는 많죠? 승리 못해요. 제가 단언합니다. 어떻게 승리 못하느냐? 두 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죠. 저분들이 합리적인 분들이죠. 합리적인 분들이 당하고 있을 그런 건 아니죠. 저분들은 오히려 국민들이 저기다 힘을 몰아줘야 되겠구나. 민주당 하면 저쪽을 찍어야지. 이쪽은 찍지 말자. 이쪽 후보로 나간 사람들은 아마도 다 떨어질 가능성, 기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일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이라고 하죠. 내일을 모르는 게. 이재명이 혹시, 정청래가 혹시 내일을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부류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이재명이가 이 세 가지 때문에 한 가지만 안 했어도 탄핵이 안 됐을 텐데, 탄핵스러운 이 가결이 안 됐을 텐데, 이 셋을 다 모조리 욕망의 열차를 타고 달렸기 때문에 그는 드디어 탄핵당하고 말았습니다. 탄핵식으로 당했죠. 처참하게 당했죠. 왜? 처참한 게 아니죠. 국민들은 그래, 잘했다 이재명, 세 가지를 잘했어, 당신이 그래야 당신이 끝을 내는 거야. 지금 끝 안 난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요, 다 끝났습니다. 영장 판사가 예를 들면 기각해가지고 이재명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이미 끝났습니다. 왜? 그거는 재판은 한다는 얘기죠. 재판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죠. 그럼 이 공소사실 가지고 재판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검찰은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혐의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어지럽히고 정치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대통령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국가 원수에 대해서 한없는 증오감을 표시했던 이재명, 그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또 제대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겠죠. 이제 틀림없이 죄의 값을 물을 것이고, 죄가 없다면 그는 무혐의로 나올 것입니다. 무혐의가 나올 것이고, 죄가 있다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 이재명은 정치는 끝났습니다. 이재명 정치는 이제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한마디 할 겁니다. 당신이 뭐야? 이렇게 묻겠죠. 세 가지 중에 결정적 순간,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안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세 개를 모조리 다 했습니다. 소위 비장의 카드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재명은 정치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형선고입니다, 그게.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사형선고 당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정치 못합니다. 불능입니다. 이것을 딛고 이재명을 이용해서 어나더 개딸을 세력으로 해가지고 또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만
거기는 이미 순장조로 낙인이 찍혀들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운명이 움직일 겁니다. 이재명이 살면 그들도 살고 이재명이 죽으면 그들도 함께 동반해서 죽을 것이다. 바로 이게 정치의 세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